어머나, 진짜 있네. 저기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 닦고 있잖아. 옛날에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척 하더니만. 지금 꼴 좀 봐. 정숙 씨는 걸레를 꽉 쥐었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사람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 눈이 병든 거지. 40년 만에 만난 동창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정숙 씨.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숙 씨의 진짜 정체를. 과연 이 충격적인 반전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김정숙 씨는 법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6세의 나이에도 등은 곱고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앞치마와 고무장갑, 그리고 30년 전 남편이 선물한 보온병이 들어 있었어요.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제일 일찍 오셨네요.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30분 후 법원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 씨는 지하 청소용품 보관실로 향했어요.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는 모습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죠. 3년째 해오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숙 씨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3년 전 정숙 씨는 남편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었죠. 여보, 나 청소일 하려고 해요. 최병준 부장판사는 커피를 마시다가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나는 30년 동안 판사 부인으로만 살아왔어요. 김정숙이 아니라 최병준의 아내로만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병준 씨는 아내를 말려보려 했지만 정숙 씨의 결심은 돌같이 단단했어요.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더러운 일인가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결국 병준 씨가 조건을 걸었죠. 그럼 법원에서는 우리가 부부라는 걸 절대 말하지 마. 혹시라도 내가 힘들어질까봐. 정숙 씨는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그게 더 좋아요. 저는 그냥 김정숙으로 살고 싶어요. 1층 로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넓고 반질거렸어요. 정숙 씨는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죠. 이때 정숙 씨만이 아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 법원 건물의 설계도를 다 꿰고 있다는 것이었죠. 30년 전 남편이 이곳에 발령받았을 때부터 수없이 드나들었거든요. 7시 30분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무관이 정숙 씨 앞을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고마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숙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죠. 몇 분 후 한 젊은 직원이 전화를 받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진짜 짜증나. 아침마다 청소 아줌마 때문에 복도가 다 젖어 있어.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고. 정숙 씨는 걸레를 멈추고 그 직원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화내지 않았죠. 대신 더 꼼꼼히 바닥을 닦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 눈이 병든 거지. 정숙 씨의 철학이었어요. 8시 정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를 맨 남자가 나타났어요. 최병준 부장판사였죠.
58세의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법원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안녕하십니다. 부장판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병준 씨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다 로비 바닥을 닦고 있는 정숙 씨와 눈이 마주쳤죠.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둘 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병준 씨는 그냥 지나쳤고 정숙 씨도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어요. 3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었거든요.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이 수군댔어요. 최 부장판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정정하시고 까칠하기로 유명하시잖아요. 실력 없는 변호사들은 벌벌 떨어요. 한 번도 오판한 적이 없다던데? 정숙 씨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 남편이 집에서는 얼마나 다정한지 모르겠지. 내가 아프기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을. 9시가 되자 법원이 본격적으로 붐볐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들, 당사자들, 방청객들로 가득 찼죠. 정숙 씨는 2층으로 올라가 복도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정말 여기 맞네. 김정숙이 여기서 청소부로 일한다더니. 정숙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중학교 동창 유미정과 오말순이었죠. 어머나, 진짜 있네. 저기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 닦고 있잖아. 옛날에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척 하더니만 지금 꼴 좀 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정숙 씨는 걸레를 꽉 쥐었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야, 정숙아. 우리 안 보여? 어머, 정말 못 알아보겠네.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동창의 얼굴에는 조롱과 우월감이 가득했죠. 바로 이 순간부터 정숙 씨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숙아. 정말 너 맞지? 유미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김정숙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면서도 표정은 차분했어요. 안녕, 미정아. 말순아. 어머나, 진짜 너구나. 오말순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동창회 연락해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유미정이 정숙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회색 앞치마, 고무장갑, 그리고 손에 등걸레까지. 근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정말로. 일하고 있어. 정숙 씨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어머나. 말순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과장되게 놀랐어요. 정말 청소 일을 하는 거야? 너처럼 머리 좋았던 애가? 일은 일이지. 귀천이 따로 있나? 정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두 동창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죠. 유미정이 말순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어머, 진짜 불쌍하다. 남편도 없나 봐. 쉿, 들려. 말순이 유미정을 말렸지만 정작 본인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숙 씨를 바라봤어요.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지나가며 정숙 씨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3층 화장실도 청소 부탁드려요. 급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정숙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두 동창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직원이 지나가고 나서 유미정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 나이가 몇인데 저런 애한테 그렇게 굽실거려? 그냥 예의지. 정숙 씨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예의는 무슨 우리 때는 어른을 존경했는데. 말순이 혀를 찼어요. 요즘 애들은 정말. 유미정이 갑자기 관심 있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런데 정수가 남편은 어떻게 됐어?
혹시 혼자 사는 거야?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남편 있어. 어머, 정말? 그럼 뭐 하시는 분이야? 말순이 눈을 반짝였어요. 그냥 직장 다녀. 정숙 씨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어머, 그럼 왜 너가 이런 일을 해? 생활이 어려운 거야? 유미정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 씨는 대답 대신 걸레를 다시 들었어요. 미안한데 일해야 해서. 아, 그래. 일하세요. 유미정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는 딸 재판 보러 왔거든. 변호사 딸이 이혼 소송 중이야. 요즘 그런 게 다 자랑이래. 말순이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딸도 의사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정숙이 너도 자식들은 잘 키웠겠지? 그럼요. 정숙 씨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뭐 하는 애들이야? 유미정이 캐묻듯 물었어요.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변호사야. 정숙 씨의 대답에 두 동창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말? 그럼 형편이 괜찮을 텐데 왜 이런 일을 말순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정숙 씨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유미정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고 싶어서? 청소를? 어머, 정수가, 너 정신 괜찮아? 지금 걸레를 빨 게 아니라 네 얼굴을 빨아야겠는데? 관리 좀 해야겠다, 정수가.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 부장판사님이 오신다. 법원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복도 양쪽에 줄을 섰어요. 유미정과 말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쪽을 바라봤죠. 어머, 부장판사래. 한번 보자. 유미정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최병준 부장판사가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두 동창은 완전히 압도됐어요. 와, 진짜 멋있다. 말순이 작은 소리로 탄성을 질렀어요. 저런 분이 진짜 판사지. 우리 정숙이도 저런 남편 있으면 좋을 텐데 유미정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그때 병준 씨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정숙 씨 근처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정숙 씨와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유미정이 그 장면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 부장판사님도 참 인자하시다. 청소 아주머니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게 말이야. 역시 훌륭한 분들은 다르다니까. 말순이 감탄했어요. 정숙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우리 가자. 재판 시작한다. 유미정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정수가, 우리 점심시간에 또 만나자. 구내식당에서. 말순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두 동창이 사라지고 나서 정숙 씨는 혼자 복도에 남았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공간에서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계속 숨겨야 하나? 정숙 씨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법원 구내식당이 북적거렸습니다. 정숙 씨는 식당 한쪽에서 식판을 닦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어머, 정수가 여기 있었네. 유미정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말순과 함께 식판을 들고 다가왔죠. 정숙 씨는 고개를 들어 두 동창을 바라봤어요. 점심 드세요. 너도 같이 먹자. 우리가 쏠게. 말순이 친근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일하는 중이야. 정숙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에이, 뭘 그래. 청소 아줌마도 점심은 먹어야지. 유미정이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정숙 씨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식판을 닦기 시작했죠. 두 동창은 정숙 씨 근처 테이블에 앉았어요. 일부러 큰 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죠. 말순아, 우리 딸 변호사 되더니 정말 잘 나가더라. 이번 달 수입료만 3천만 원이래. 유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우리 딸도 그래. 의사 남편이랑 강남에 집도 샀다고 하더라고. 30억짜리. 말순도 지지 않고 자랑했어요. 정숙 씨는 식판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죠. 근데 정숙이는 참 안 됐다. 옛날에 공부도 잘했는데. 유미정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중학교 때는 우리보다 성적도 좋았잖아. 근데 지금은 말순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정숙 씨 근처에서 일하던 다른 청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숙 씨, 저 사람들 누구예요? 자꾸 시끄럽게 하네요. 그냥 옛날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유미정이 그 대화를 듣고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정숙아, 우리 목소리 안 들려? 여기 앉아. 정숙 씨는 어쩔 수 없이 식판을 내려놓고 두 동창 테이블로 갔어요. 뭔 일이야? 앉아, 앉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유미정이 의자를 당기며 말했어요. 정숙 씨는 앞치마를 털고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정숙아, 솔직히 말해봐. 남편이 정말 있는 거 맞아? 말순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있다고 했잖아. 정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럼 뭐 하는 분이길래 아내가 이런 일을 하게 둬? 유미정이 따지듯 물었어요.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공무원이야. 공무원? 두 동창이 동시에 반응했어요. 어떤 공무원? 구청? 동사무소? 말순이 캐묻듯 물었어요. 그냥 공무원이야. 정숙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미정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하는 거구나. 돈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 정숙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때문이야? 정말 이해가 안 가.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그때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너무 시끄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방해가 돼요. 유미정이 발끈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뭘 어쨌다고? 큰 소리로 개인사 얘기하시니까 듣기 거북합니다. 변호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 이 젊은 애가. 말순이 화를 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정숙 씨가 재빨리 일어섰어요. 미안해요. 내가 자리를 뜰게요. 정수가 앉아 있어. 유미정이 정숙 씨의 팔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 부장판사님이 오신다. 순간 식당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죠. 최병준 부장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나타난 거예요. 직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인사했죠. 안녕하십니다. 부장판사님. 병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정숙 씨와 눈이 마주쳤죠. 정숙 씨는 여전히 유미정에게 팔을 붙잡힌 채였어요. 유미정과 말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바로 앞에 최병준 부장판사가 서 있었거든요. 어머, 정말 멋있으시다. 말순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병준 씨는 정숙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숙 씨, 점심 드세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부장판사가 청소부에게 말을 걸다니 유미정이 수군거렸어요. 어머, 부장판사님이 직접 청소 아줌마 이름까지 아시네. 정말 인격자시다. 하지만 정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았지만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병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갔어요. 하지만 계속 정숙 씨 쪽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유미정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숙아, 너 정말 복 있다. 부장판사님이 직접 챙겨주시잖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저런 배려받고 싶다. 말순이 부러워했어요. 정숙 씨는 이제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미안한데 나 일해야 해서. 아직 점심시간인데 뭘 그렇게 급해? 유미정이 또 팔을 붙잡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숙 씨가 처음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어요. 미정아, 말순아. 사람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 눈이 병든 거야. 두 동창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순한 양처럼 굴던 정숙 씨가 갑자기 변한 거죠. 뭐라고? 유미정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내가 청소부라고 해서 무시하는 거 다 보여.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정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쪽을 바라봤죠. 정수가 갑자기 왜 그래? 말순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나는 계속 참았어. 너희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동정하는 것도. 하지만 이제 참을 수 없어. 정숙 씨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남편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야. 정숙 씨의 마지막 말이 식당에 울려 퍼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미정과 말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병준 부장판사도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내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정숙 씨는 앞치마를 털고 식판 닦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일을 계속했어요. 40년 만에 친구들에게 화를 낸 것이 후회되기도 했거든요. 정수가 말순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만 했죠. 유미정도 뒤따라왔어요. 너 진짜 화났구나. 우리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의도가 없었다고? 정숙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동정했잖아. 그게 아니라 말순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숙 씨가 말을 끊었어요.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정숙 씨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두 동창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죠. 오후 2시 법원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민사소송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정숙 씨는 회의실 청소를 맡았죠. 평소보다 일찍 가서 준비해야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변호사들과 당사자들, 그리고 방청객들이었죠. 정숙 씨는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정숙 씨를 거의 없는 사람처럼 여겼죠. 이번 재판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한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최 부장판사님이 직접 주재하시잖아. 다른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정숙 씨는 남편 얘기가 나오자 귀를 기울였어요. 까칠하기로 유명하시니까 조심해야 할 거야. 실력 없으면 바로 들통나는 분이시잖아.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유미정과 말순이 들어왔어요. 방청석을 찾고 있었죠. 어머, 여기 자리 좋네.
유미정이 앞쪽 자리를 가리켰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으며 정숙 씨를 발견했어요. 여전히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전현도 진짜 끈질기다. 말순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직도 화가 안 풀렸나 봐. 유미정도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정숙 씨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다른 방청객들도 그들의 시선을 따라 정숙 씨를 바라봤죠. 저 청소 아줌마 뭐야? 왜 자꾸 신경 쓰이지? 한 방청객이 말했어요. 유미정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저 사람요? 우리 중학교 동창이에요. 불쌍해서 챙겨주려고 했는데 성격이 이상해졌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 옛날에는 공부도 잘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말순이 안타까운 척했어요. 정숙 씨는 그 말들을 다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조용히 일했죠. 근데 저런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나요? 한 젊은 방청객이 물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중요한 재판인데. 다른 사람도 동조했어요. 유미정이 마치 정의로운 시민인 양 말했어요. 청소 아줌마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방해되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숙 씨를 의식한 건 분명했죠. 맞아요. 청소부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말순이 한술 더 떴어요. 다른 방청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줌마 때문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청소는 재판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정숙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참았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한 법원 직원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정숙 씨, 재판 시작하기 전에 청소 마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숙 씨가 대답하자 유미정이 벌떡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방해받고 있어요. 유미정이 큰 소리로 항의했어요. 네. 직원이 당황했어요. 청소 아줌마가 계속 여기 있으니까 신경 쓰여요.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말순도 거들었어요. 다른 방청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너무 방해돼요. 중요한 재판인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청소는 해야 하는 일이라서. 그럼 재판 끝나고 하세요. 유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섰죠.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정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유미정과 말수는 승리한 것처럼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정숙 씨가 회의실을 나가려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최병준 부장판사가 들어선 거였죠. 최병준 부장판사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병준 씨의 모습은 위험 그 자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님. 변호사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방청객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죠. 유미정과 말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두 사람이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거든요. 병준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문 근처에 서 있는 정숙 씨를 발견했죠. 아내가 왜 나가려고 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잠깐만요. 병준 씨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죠. 병준 씨는 정숙 씨에게 다가갔어요. 정숙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숙 씨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안 됐거든요. 아, 그냥 청소가 끝나서.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는데요. 병준 씨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 유미정이 나섰어요. 부장판사님,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병준 씨가 유미정을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요청이라니 무슨 요청이죠? 청소 아줌마가 여기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유미정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말순도 거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재판인데 방해가 될까 봐서요. 병준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방해가 된다고요? 네, 저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유미정이 더욱 대담해졌어요. 다른 방청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장판사가 자신들 편에 서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병준 씨의 다음 말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정숙 씨는 이 법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3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고 저희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유미정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청소부잖아요. 병준 씨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청소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말순이 말을 더듬었어요. 이 법원의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판사든 변호사든 청소하시는 분이든 마찬가지예요. 병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병준 씨는 계속 말했어요. 특히 정숙 씨는 이 법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분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정직하시죠. 정숙 씨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너무 관심을 보이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유미정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부장판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병준 씨가 반문했어요. 방금 전에 저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유미정이 할 말을 잃었어요. 병준 씨는 방청석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 없는 시각이에요. 그러면서 정숙 씨를 바라봤어요. 정숙 씨, 계속 일하세요. 아무도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병준 씨가 자신의 자리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혹시 정숙 씨의 일을 방해하는 분이 있다면 법정 모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유미정과 말수는 완전히 위축됐어요. 다른 방청객들도 조용해졌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거든요. 정숙 씨는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미정과 말수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부장판사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거든요. 미정아, 우리 잘못한 것 같아. 말순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쉿, 조용히 해. 유미정도 겁이 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유미정과 말순도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죠. 하지만 병준 씨가 그들을 불렀어요. 잠깐만요, 두 분. 두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병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어요. 유미정과 말수는 어쩔 수 없이 다가갔어요. 정숙 씨와 어떤 관계신지 궁금하네요. 병준 씨가 물었어요. 저희는 정숙이 중학교 동창입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창이시군요. 병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욱 이해할 수 없네요. 네. 유미정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동창이라면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모욕을 주려 하셨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준 씨는 계속 말했어요. 정숙 씨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정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이렇게 되면 비밀이 들킬 수도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씨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유미정과 말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급히 자리를 떴어요. 회의실에는 병준 씨와 정숙 씨만 남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해야 했죠. 정숙 씨,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씨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숙 씨도 공식적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나온 유미정과 말수는 복도에서 멈춰 섰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미정아, 우리 완전히 망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장판사님이 왜 저렇게까지. 유미정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청소부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은 법원 로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자꾸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 저 사람들 아까 회의실에서 한 직원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정숙 씨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지? 다른 직원도 수군거렸어요. 유미정이 화를 냈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피해갔죠. 말순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미정아, 우리 그냥 가자. 괜히 여기 있으면. 왜 우리가 도망가야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유미정은 여전히 억울해했어요. 바로 그때 한 젊은 법원 직원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두 분이 아까 회의실에서. 네, 그런데요. 유미정이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부장판사님께서 찾으십니다. 직원의 말에 두 사람은 또다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말순이 놀라서 물었어요. 지금 당장 부장판사님 집무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유미정과 말순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불안한 마음이었죠. 혹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유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원은 대답 대신 냉정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시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부장판사 집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이 무거웠죠. 집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에는 최병준 부장판사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들어가세요. 안에서 병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병준 씨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앉으세요. 병준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유미정과 말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병준 씨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오늘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뭘? 말순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병준 씨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병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 행동은 단순한 실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모욕하고 배제하려 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준 씨가 계속 말했어요. 유미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부장판사님, 저희는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요? 병준 씨가 반문했어요. 그럼 저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뭔가요? 말순이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그냥 집중이 안 될까 봐서. 집중이 안 된다고요? 병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방해가 된다는 말인가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정숙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중학교 동창이라서. 유미정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중학교 때만 알고 계시는군요. 병준 씨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의 정숙 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네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숙 씨는 이 법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한 분입니다. 병준 씨가 말을 이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청소부잖아요. 병준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청소부라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순이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병준 씨가 다그쳤어요. 유미정이 나섰어요. 부장판사님, 저희는 정말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옛날 친구라서 챙겨주려고. 챙겨주려고요? 병준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모욕을 주는 것이 챙겨주는 건가요?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병준 씨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유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숙 씨의 정체를 말이에요. 병준 씨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긴장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정숙 씨는. 병준 씨가 잠시 멈췄어요. 제 아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유미정과 말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유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정숙 씨는 제 아내입니다. 병준 씨가 분명하게 다시 말했어요. 말순이 의자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럴 리가. 청소부가 어떻게. 청소부는 부장판사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병준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모든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저희가. 유미정이 말을 더듬었어요. 네, 여러분은 제 아내를 모욕했습니다. 병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이에요. 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될 일인가요? 병준 씨가 반문했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 죄가 가벼운 건가요? 유미정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부장판사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하지만 병준 씨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과는 저에게 할 것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준 씨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유미정과 말순이 부장판사 집무실에서 나온 후 두 사람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 같았죠. 미정아, 우리 어떡하지?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미정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모든 행동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법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정숙 씨가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을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저분이 부장판사님의 아내라니. 유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숙 씨도 두 동창을 봤어요. 하지만 시선을 피하며 계속 일을 했죠. 남편이 뭔가 말했을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말순이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정수가. 정숙 씨는 걸레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뭐야? 우리가. 말순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유미정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수가, 우리가 정말 몰랐어. 내가 부장판사님의. 쉿! 정숙 씨가 재빨리 말을 막았어요. 큰 소리로 말하지 마.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숙 씨는 여전히 비밀을 지키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했어요. 정수가, 우리가 너무 못됐다. 정말 미안해. 말순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정말 부끄러워. 유미정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정숙 씨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정수가. 말순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말들 기억나? 저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유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리석은 게 아니야.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무시했어. 정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순이 변명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뭐 내가 불쌍해 보였다고? 정숙 씨가 반문했어요. 두 동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숙 씨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너희는 내가 청소부라는 것만 보고 판단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일을 하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고, 정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유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수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정숙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대했는데, 그때 한 법원 직원이 다가왔어요. 정숙 씨, 3층 청소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정숙 씨가 즉시 대답했어요. 정숙 씨가 자리를 뜨려 하자 말순이 붙잡았어요. 정수가,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할 얘기 없어. 나는 일해야 해. 정숙 씨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일 끝나고. 유미정이 말하려 했지만 정숙 씨가 말을 끊었어요. 됐어. 너희는 그냥 가. 두 동창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이미 3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3층에 도착한 정숙 씨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닦았죠. 마음의 복잡함을 일로 달래려는 것 같았어요. 정숙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유미정과 말순이 따라온 거였어요. 너희 왜 따라와? 정숙 씨가 짜증을 냈어요. 우리가 진짜 사과하고 싶어서. 말순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사과는 이미 들었어. 이제 그만해. 정숙 씨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유미정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수가,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줘.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정숙 씨가 반문했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말순이 애타게 물었어요. 정숙 씨는 걸레를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 정수가. 유미정이 또 말하려 했지만 정숙 씨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너희가 뭘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어. 너희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고 나를 무시했어. 그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야. 두 동창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숙 씨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그럼 우리 우정은 끝인 거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우정? 4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나타나서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모욕한 게 우정이야? 유미정이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 정숙 씨가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발로 찼잖아. 정숙 씨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나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정수가. 두 동창이 또 말하려 했지만 정숙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최병준 부장판사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길이었죠. 병준 씨는 정숙 씨와 두 동창을 봤어요.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죠. 안녕히 가세요. 병준 씨가 두 동창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유미정과 말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급히 자리를 떴죠. 복도에는 병준 씨와 정숙 씨만 남았어요. 여보. 병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일하는 중이에요. 정숙 씨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대답했어요. 병준 씨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3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수고하세요. 병준 씨가 말하고 지나갔어요. 정숙 씨는 혼자 남아서 계속 청소를 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죠. 나는 김정숙이야. 그냥 김정숙. 정숙 씨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미정과 말수는 그 이후로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그날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정숙 씨는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법원에 나와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죠. 정숙 씨,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젊은 사무관이 더욱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숙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다른 직원들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대했어요. 정숙 씨는 그 변화를 알아챘어요. 분명 소문이 퍼진 거였죠. 하지만 정숙 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했어요. 고마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숙 씨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정숙 씨가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닦고 있을 때 한 젊은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정숙 씨, 죄송한데 혹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정숙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최 부장판사님과 정말 부부이신가요? 변호사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네, 맞아요. 정숙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숙 씨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하지만 부장판사님 부인이시라면 변호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숙 씨가 손을 멈추고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제가 부장판사 부인이라고 해서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나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저는 그냥 김정숙으로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변화는 계속됐어요. 이제 법원 직원들이 정숙 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떤 이는 사모님이라고 부르려 했고 어떤 이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했어요.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한 직원이 정숙 씨의 청소를 도우려 했어요.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정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김정숙이에요. 하지만 직원이 당황했어요. 제발 그냥 평상시처럼 대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정숙 씨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쳤어요. 로비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아.
돌아보니 유미정이 서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왜 왔어? 정숙 씨가 차갑게 물었어요.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유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 씨는 걸레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사과는 이미 들었어. 아니야, 그때는 진짜 사과가 아니었어. 유미정이 정숙 씨 앞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정숙 씨가 고개를 들어 유미정을 바라봤어요. 나는 40년 동안 너를 잊고 살았어.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나서는 너를 판단했지. 유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정아. 정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너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당당하고 자신만의 신념이 있고. 근데 나는 변했어. 나쁘게. 유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 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었어요. 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됐어. 너처럼 진짜 멋진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유미정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아, 나 정말 후회해. 너를 그렇게 대한 거, 무시한 거. 유미정이 계속 울었어요. 정숙 씨가 유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정아, 그만 울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유미정이 정숙 씨를 바라봤어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도 다행이야. 아예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유미정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최병준 부장판사가 내려왔어요. 퇴근 시간이었죠. 병준 씨는 정숙 씨와 유미정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지켜만 봤죠. 가야겠다. 유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정아. 정숙 씨가 불렀어요. 응? 사람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 눈이 병든 거야. 이 말 기억해. 정숙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유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할게. 평생. 유미정이 떠나고 나서 병준 씨가 정숙 씨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집에 가자. 병준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직 정리할 게 남아서. 정숙 씨가 말하려 했지만 병준 씨가 말을 끊었어요. 나도 은퇴했잖아. 이제 같이 집에 가자. 정숙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퇴요? 언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병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숙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럼 나도.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되고 계속하고 싶으면 계속해도 돼. 병준 씨가 아내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죠. 나는 계속할 거예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왜? 병준 씨가 궁금해했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김정숙으로서 하는 일이니까. 정숙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병준 씨도 웃었어요. 그럼 당신은 내 아내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어요. 저녁 해가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죠. 문이 닫히고 로비 바닥에는 아직 따뜻한 햇빛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그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면 눈이 병든 거지.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법원에 나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정숙 씨, 안녕하세요. 젊은 직원들이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어요. 더 이상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았죠. 정숙 씨가 원하는 대로 그냥 김정숙으로 대해주었거든요. 어느 날 정숙 씨는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미정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수가, 나는 매일 너를 생각해. 그리고 매일 반성해. 너 덕분에 나는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걸. 고마워, 정수가. 너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스승이야. 정숙 씨는 편지를 읽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병준 씨가 물었어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 이 일을 계속하는 거?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여보, 사람들은 성공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정말 성공은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답게 사는 거 아닐까? 병준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내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이 내가 아는 가장 멋진 남편이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또다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앞치마를 두르고 당당한 걸음으로. 왜냐하면 정숙 씨는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진짜 품격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고개를 들고 살아갈 때 빛난다는 것을. 정숙 씨의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김정숙으로서의 당당한 하루가.